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군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훈련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초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이 스텔스 폭격기 B2A 스피릿 8대를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로 불리는 최대 무장 동시 출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 비행단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활주로에서 폭격기들이 대열해 동시 추격하는 훈련 등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509 폭격 비행단은 연례 훈련인 스피릿 비질런트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B2 스피릿 엘리펀트 워크와 발진 훈련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이 같은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공군은 언제 어디서나 핵작전과 지구권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를 주행하는 훈련입니다. 제509 폭격 비행단은 B-52, B-1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히는 B-2 전폭기 19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B-2는 날개 길이 52.4m, 기체 길이 21m에 최대 이륙 중량은 17만 600kg, 무장 탑재량은 18톤, 최대 속도는 마하 0.95에 이릅니다. 특히 B2A는 유도폭탄뿐 아니라 핵폭탄 같은 재래식 무기와 원자핵 무기 모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B2 폭격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공망이 이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북한의 핵심 지도부를 포함해 거의 모든 목표를 공격해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B2의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것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정은이 전쟁을 원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the U.S. is trying to do is to show him that he's just not in the same league as the United States. If he wants to start a war, he's going to pay a serious penalty and not survive. So the U.S. is trying to demonstrate that we have many ways of dealing with someone like Kim Jong-un who tries to start a nuclear war. 그러면서 B2는 북한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 북한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o it's a serious threat to the regime in terms of its ability to get to targets and destroy them without North Korea even knowing it's coming. So this is a case where the U.S. doesn't plan to do that, but if Kim wants to start a war, that's a very powerful platform to respond against him.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0시령을 지난 18일 발사하는 등 도발 수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 전략 자산과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의 훈련 모습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엔 유사시 북한의 치명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주일 미군은 지난 22일 F-22A 랩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 30여 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대열을 형성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주한미군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군 부대가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26일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편제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공군기지에는 소수의 우주군 장병들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식으로 편제를 갖춘 우주군 부대 창설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언론들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한미군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반도 등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도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출범한 바 있으며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20일 출범식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은 미국의 5대 안보 위협으로 이들이 몰려있는 인도태평양은 가장 중요한 전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이 또다시 아버지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공식 행사에 등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후계 작업을 일찌감치 시작했다는 관측과 함께 김 위원장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인 화성 17형의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의 둘째 딸인 김주애도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아버지와 함께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한 데 이어 또다시 ICBM 관련 행사에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내세워 핵무력 강화가 미래 세대를 지켜줄 자신의 업적임을 선전하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울 텐데 그걸 이제 자유로운 어버이의 마음, 가족 간의 그런 그 따스한 정으로서 헤쳐나간다라는 차원에서 가족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좀 보다듬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 언론이 김주애에게 사용한 존귀하신 등의 표현은 리설주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에게도 쓰지 않는 존칭으로 후계자 내정을 시사하는 정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을 김정은의 자제한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에게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김정은 다음가는 그런 어떤 존칭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김정은이 3명의 자제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주애에 대해서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은 당연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겠죠. 김 위원장 자신이 짧은 후계 승계 기간으로 안팎의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비용을 치러야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조기에 후계 승계 작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3대 승계에도 북한 내부 반발이 꽤 있었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4대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후계 승계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주애의 이례적인 재등장, 중요 군사시설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건 장기적인 후계 승계 작업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 김 위원장이 아직 젊고 여성 최고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불과 10살 남짓의 소녀인 김주애의 공식 등장을 후계 작업과 바로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인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집권 10년을 간 넘긴 상황에서 아직 40대가 되기 전에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 특성상 쉽지 않다면서 김주애가 아직 10대 소녀라는 점에서 후계 구도가 내부에서 논의될 시점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발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췄다는 평가를 재확인했는데 의회 내에서는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규모와 역량을 상세히 기술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과 일본 그리고 영내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십 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이동 발사대 테를 사용하는 두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으며 이들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핵 투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보고서는 이어 북한 등 적성국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 역량에 관해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평가가 많으며 현재 괌과 한국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미국의 사드 포대가 배치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육군의 패트리엇, 즉 팩3 시스템에 대해선 가장 안정적인 무기 체계라고 평가하면서 패트리엇은 첨단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그리고 전술 탄도미사일로부터 군사기지와 비행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의회에선 북한의 ICBM 사정권에 있는 미국령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알래스카에 차세대 유격기 NGI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연말 의결 예정인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예산을 지원하고 하와이에 본토 방어 미사일 식별 레이더를 배치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알래스카에 최소 64기의 NGI 추가 배치 계획을 서두르도록 하는 조치를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의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간사는 지난 3월 재개된 북한의 ICBM 시험과 관련해 VOA에 북한의 ICBM 위협을 상쇄할 미국 본토 방어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치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쏟아낸 미사일 시험은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가 미국 본토와 영내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도록 하고 괌을 비롯한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년 뒤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8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산을 전용해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방위력 증강과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등도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을 총리 관저로 불러 현재 GDP의 약 1% 수준인 방위비와 관련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2배 이상 증액해 점증하는 영내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 5주년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중은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으며 29일 5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아직까지 공유할 만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박한 징후는 없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이 29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